수능 완성 148 해보자고요. 윤지경 전인가? 오예. 야. 자, 수능 완성 148로 가볼게요. 윤지경 전이 나왔네. 보기 박스에서 힌트를 좀 얻어야겠는데 여지없이 있군요. 29쪽에 있네. 어디 보기를 참고하여 읽어달래요. 한번 보기 볼게요. 윤지경전은 임금이 주인공에게 혼인을 강제하는 느콘 모티브를 이용했답니다. 그럼 느콘 모티브가 뭐야? 그 옆에 나왔네. 줄쳐. 주인공에게 혼인을 강제. 느콘 모티브가 뭐냐면 혼인을 강제하는 게 느콘 모티브군요. 작품에서 남성 주인공 윤지경은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불구하고 인간 본연의 감정인 애정을 근거로 최씨 여자인데요. 여기서 최씨 여자는 우리 읽으면서 나오겠지만요. 누구냐면 연화입니다. 최연화의 혼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크해 볼게요. 세 번째 줄에 유교적 가치관 세모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 한 줄 내려가서 애정을 근거로 하는 거 거기 역삼각 칠게요. 느콘 모티프가 나왔고요.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애정을 근거로 애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자, 반면 임금은 사적 영역에까지 충의 가치를 강제하는 놈이군요. 그러니까 강제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서의 임금이 나쁜 놈이네요. 그죠? 권력을 휘두르는 놈이네. 연성 옹주와 윤지경의 혼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옹주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요. 첩의 딸. 왕의 첩의 딸을 옹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마 둘째 부인 이하에서 태어난 애인가 봐. 자, 그랬더니 또한 이 작품은 여성 주인공이 아니라 남성 주인공이 혼인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이에 대항해 나간다는 점이 느콘 모티브 활용한 다른 애정 작품과는 좀 차이점이 있답니다. 그러면 뭐 첫 번째 아예 얘기했네요. 얘는 느콘 모티프가 이용됐대요. 그럼 느콘 모티프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혼인을 강제하는 게 느콘 모티프예요. 혼인을 강제하는 거야. 옛날에 권력자들이 뭐 결혼을 나와 안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생각 했나 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갈등 사항이 나왔는데 유교적 가치관, 왕은 유교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주인공 윤지경 같은 경우는 애정을 중시한대요. 애정을 중시하는 가치관인가 봐.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얘는 요래 쳤고 얘는 요래 쳐서 요 두 개가 갈등하고 있나 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가 왕인데요. 여기 왕은 윤지경 전에서는 중종입니다. 중종의 아들이 인종이잖아. 중종. 그 다음 얘가 바로 뭐냐면 윤지경입니다. 윤지경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느콘 모티브는 보통 여자가, 힘이 센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을 하게끔 강제시키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춘향전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겠어요? 변사또가 결혼은 아니지만 춘향이를 갖고 자꾸 수청을 들라고 얘기하죠. 이런 형태인데 얘는 그렇지 않대요. 바로 뭐냐면 남성 주인공이 뭐 한다고 그랬죠? 고난이라고 했구나. 그죠? 얘는 특이한 점은 남성 주인공의 고난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했네. 결론부터 알고 있죠. 남성 주인공이 누군데? 얘가 윤지경이겠네. 그래? 그러면 어디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보자. 전체 내용을 어디가 나올지 모르니까 전체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오히려 여기 EBS에 나온 이 지점보다는 EBS에 없는 지점에 초점을 좀 둘 건데 일단 설명을 한번 하고 갈게요. 누가 있냐? 윤현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는 누가 있어? 우리 주인공 윤지경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지경이 좋아하는 애가 아까 최연화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빠가 뭐냐면 최홍일입니다. 여기에 최홍일 해볼게. 여기 밑에 최연화가 있어요. 최연화. 요렇게 둘이 관심을 가져서요. 둘이 사랑을 합니다. 요 둘이 사랑을 하는 관계인데, 그런데 윤지경은 최홍일의 집에서 머물다가 최연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계속 대시를 하다가 이제 사랑하고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종의
동생, 남동생, 중종의 남동생이 우리 책에 보시면 어디 나오냐? 안 나오네? 첫 번째 줄에 나온다. 희안군이라고 나왔죠? 희안군. 여기 희안군이 있어요. 희안군. 군이라고 했으니까 임금에 해당되는 거겠지. 그죠? 근데 이게 중종. 우리 아까 중종의 동생입니다. 윤지경 같은 경우가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뭐 하냐면 얘가 장원급제를 합니다. 장원급제를 하다 보니까 얘가 똘똘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쟤와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희안군이 자신의 딸이 있으니까 자신의 딸과 윤지경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략 결혼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윤지경이 어떻게 했어요? 한 칼에 거절합니다. 나는 최연아라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 안 하겠다 해서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희안군은 그래서 왕자죠. 왕자인데 자기의 얘기를 거절해? 그 열이 받는 거야. 저거 저렇게 어떻게 한번 괴롭혀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접근을 하냐면 바로 임금 중종이죠. 여기선 중종으로 나오고 어떤 책엔 중종으로 나올 거야. 중종에게 제안을 합니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야. 실은 내가 봤더니 윤지경이라는 애가 똘똘하고 아주 괜찮더라. 그러니까 딸애를 쟤랑 연성옹주랑 결혼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옹주와 혼례를 제안합니다. 혼례를 제안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괜찮은 놈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저놈이랑 한번 결혼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겠죠. 그래서 임금이 윤지경에게 바로 뭐냐면 혼례를 제안합니다. 혼례를 거의 명령이죠. 처음엔 제안인데 당연히 어떻게 했어? 윤지경이 거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제 임금이 빡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금은 요 사이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최 씨가 있고요. 아니 박씨가 있고 요 사이에 연성옹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씨와 연성옹주는 그렇게 성격이 좋은 인물로 나오지는 않아요. 일단 이 소설에서의 나쁜 놈은 누구로 설정된 거냐면 이런 임금 그 다음에 희안군 이쪽에 나쁜 인물로 설정됐고요. 당연히 윤지경과 최연화 그 다음에 윤현, 최홍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역할로 하겠죠. 그리고 나서 요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거절을 하니까 임금이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윤지경과 최연아가 결혼식 당일날 부릅니다. 이리 와. 임금이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와서 윤지경과 누구랑 결혼하면 연성옹주와 결혼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해볼게. 저 애를 끌어올게요. 안 보여서. 자, 뭐냐면 연성옹주의 명령입니다. 연성옹주와 혼례를 명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서 혼례를 하긴 하겠죠. 그런데 얘는 싫은 거를요 아주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연성옹주에게 어떻게 했어요? 학대는 좀이다. 학대를 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혼 첫날 밤도 하지 않고요. 그냥 막 무시해오고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전반부라고 해보자. 현재 우리 제시문은 여기입니다. 여기. 후반부로 가볼게. 자, 윤지경은 연성옹주를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항상 최연아 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걸 아니까 더 열이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최홍희를 임금이 압박을 합니다. 야, 저 자꾸 지금 연성옹주랑 결혼했는데 얘랑 자꾸 가까이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압박을 해요. 그랬더니 최홍일이 임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죽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오지 않겠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최홍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최연아가 있죠. 자, 후반부에는요 얘가 거짓 장례를 치릅니다. 거짓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최연아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3년상을 치릅니다. 그냥 잠깐 죽었어 이런 것도 아니야. 3년상을 치릅니다. 그래서 윤지경은 어떻게 써? 최연아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요? 슬픔 속에 살아가죠. 그 최연아가 죽어서 윤지경은 누굴 더 또 싫어하냐면 연성옹주를 더 싫어합니다. 왜냐면 연성옹주 보면 최연아가 더 떠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선중이라는 애가 있는데 선중이는 누구냐면 최홍일의 손자입니다. 한 10살 정도 됩니다. 최홍일의 손자야. 맨날 최연아가 있는 곳에 와서 계속 울어요. 그때는 선중이가 10살 난 선중이가 윤지경을 보더니 아 숙부는 왜 자꾸 울어요? 얘는 결혼한 걸로 인식하니까 숙부는 왜 울죠? 왜 울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윤지경이 바로 네 숙모 생각나서 그런다. 최연아 생각나서 내가 우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모 살아있는데요? 숙모 살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중이가 뭘 가지고 싶어 하냐면요. 색부채. 색부채를 가지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붓과 벼루인 필묵 이것을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윤지경이 저 색부채와 필묵을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사실은요 저기 동굴 저 안에 숨겨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자꾸 숙부가 온다고 거기다 숨겨놨거든요.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요. 그래서 윤지경이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찾아가서 최연아와 만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 와서는 연성공주랑 부부 관계지만 부부 사이지만 항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요. 항상 밤에 어디로 와요? 최연아 있는 동굴로 와서 지내요.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 임금이 빡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윤현과 윤지경과 그 다음에 최연아를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유배를 보냈다가 나중에 잘 해결돼서 다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연성옹주는 큰 잘못이 없죠. 그래서 얘까지 같이 산다라는 얘기인데 요 얘기는 어떤 내용을 조금 이렇게 빗대서 들어와 있냐면 가만히 보면 왕권을 진 왕과 그 다음에 일반 그 사대부가의 갈등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건 뭘 지칭하냐면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훈구파 애들 중앙 집권을 했던 훈구파 애들이고요. 얘네들이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살인파 애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임금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중심이라면 얘는 지방의 어떤 세력을 가졌던 그 양반들 요 둘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사장애 소설이고요. 슬쩍 어려운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우리 EBS는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가 지금 우리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뒤쪽에 이쪽에다 포인트를 좀 둘게요. 이 윤지경전은요 3년 연속 EBS에 쭉 계속 나왔어요. 아직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좀 봐두시고 계속 나왔으니까 요놈은 슬쩍 내용들이 슬쩍 복잡해서 슬쩍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조금 자 조선시대 재상 윤현의 아들 지경은 윤현 동그라미 치고 지경 등장인물 파악하는 거야.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필요하니까 있는 거야. 그 다음 참판 최홍일 동그라미 집에 머물다가 그의 딸인 연화 동그라미 사랑에 빠지고 혼인을 약속합니다. 이후 장원급제를 한 지경에게 희안군이 동그라미 청혼을 하지만 왜냐면 그 전까지는 윤지경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얘가 장원급제하면서 희안군이 청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 딸을 청혼하는 거야. 지경이 이를 거절하고 희안군은 임금에게 다시 임금 동그라미 지경을 연성옹주의 부마로 택할 것을 청합니다. 이건 일종의 어떤 골려주려고 일종의 좀 그래? 내 결혼을 거절해? 그럼 니까 줄게.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하나 보자 이 새끼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볼게요. 희안군이 계하에서 계단 있다가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비록 성례는 했지만 합궁전이오니 첫날 밤을 치르지 않은 거야 지금. 이제 옹주의 배우자로 선택하오나 왕명을 순순히 쫓는 것이 신하의 직분이니까 지가 거역하지 못하겠죠. 이런 얘기야. 임금이 화난 얼굴로 가로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지경이한테 얘기합니다. 너를 사랑해서 내가 부마로 정했는 걸 어찌 사양하여 핑계를 댄단 말이냐. 지경이가 머리를 땅에 다 가로되 어찌 감히 처녀로 성례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최연아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은혜로운 혜택을, 그러니까 연성옹주와의 결혼을 사용하겠습니까? 이 말은 최연아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 일반적인 소설과는 다르네? 임금이 뭐라고 하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얘는 꼬박꼬박 대꾸하네. 임금이 크게 화가 나서 가로되 네가 불과 소년 장원하여 환세하고자 하여 옹주인 줄을 꺼리는 거 아니냐? 네가 장원 급제하더니 네가 첩의 딸인 옹주를 들여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뭐 가장 범람하구나 무엄하구나 이런 말이겠죠. 지경이가 머리를 조아려 가로되 신이 어찌 또 감히 속여서 아랩니까? 사람마다 은혜로운 혜택을 원하고, 그 얘기 뭐냐면 임금의 딸과 결혼하는 건 다 좋아하는 거야. 어찌 꺼리겠습니까? 신의 나이가 어리오되 조정 신하들이 모여싸우니 불러 물어보세요. 임금이 변색하여 가로되 합궁 저는 남이다. 합궁하지 않았다면 결혼은 무효다 이런 의미야. 옛 사례가 있으니 성종 때에 경의 공주가 혼례를 하고 첫날 밤에 예를 치르지 못하여서 죽으니 파혼했고, 그러니까 파혼했던 예들을 알려주는 거야. 네가 최연아랑 결혼했어? 그럼 파혼해. 왜냐면 옛날에 경의 공주도 파혼한 게 있었거든. 파혼해.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으면 그건 남이기 때문에 파혼해도 괜찮아. 부마위를 거두었으니 왕가에도 불행하던 바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 공주가 죽었으니까. 네 위엄이 성묘에 더하겠느냐. 이게 사례를 들어서 설득을 시키는 거야 지금. 지경이 가로되, 밑줄 한번 쳐볼게. 지경이 가로되 밑줄. 거기만. 신은 그거와 좀 다릅니다. 꼬박꼬박 대꾸하네. 그때는 공주님이 돌아가셨고 신은 최씨가 살아있으니까 신은 부마 되우면 최씨 청춘 과부가 됩니다. 공주가 죽었으니까 파혼이 인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면 최씨는 그럼 과부잖아요 이런 얘기네. 전하에너 그렇고 어지신 덕택으로 신하의 일륜을 차마 어찌 끊으십니까? 최연아와 결혼한 거 파혼시키지 마세요 이런 말이고. 희안군이 가로되 그럼 빙체를 거두고, 빙체는 홀례품을 거두고 최씨녀를 다른 데로 보내면 어찌 홀로 늙겠느냐. 그래서 줄칠게요. 지경이 노하여 가로되, 아까와 내용이 좀 살짝 다르죠. 아까 임금한테도 꼬박꼬박 대꾸는 하고 있지만 그냥 지경이 가로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희안군한테는 노하여 가로되 했으니까 대꾸하는 저항하는 강도가 더 센 거야 지금. 자기가, 이것도 자기가라고 합니다. 쥐가 당초에 소간에게 나에게 구원하다가 최가의 정한 고로 허락하지 아니했더니, 옛날 얘기하는구나. 옛날에 이거 있었죠. 희안군이 윤지경에게 청원했었는데 거절했었잖아. 요 옛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으로 혐의를 이어 전하께 전거하여 전하의 해를 끼치고 아부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놈아. 그러니까 네가 이거 앙심 품고 이가 해코지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놈아. 신하의 자식이 많거늘 고의한 소인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시니 전하의 불명이로다. 이거는 임금한테 너는 똑똑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희안군이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걸 파악을 못해요 이런 얘기네. 가만히 보니까 윤지경은요 희안군도 무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임금은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똑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임금이 크게 화가 나서 가로되 희안군은 과인의 동생이니 네가 나에게는 작은 임금이다. 너에게는 내 앞에서 욕하고 나를 사리 판단이 어두운 임금으로 능멸하고, 아까 불명하다고 그랬죠? 자식 못 가르친 죄로 네 애비를 죄를 주겠다. 지경이 웃으며 가로되, 아주 여유로웁니다.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전하의 중흥 19년에 1월 갓싸운 성덕이 심산 궁국에 미쳤거늘 임금의 덕이 세상 곳곳에 미쳤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태평천하를 이룬 훌륭한 임금님이신데 이런 정도? 왜 유독 소신에게 불명하시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똘똘하지 못하냐? 무거하신 정사가 어지러우니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난 네 말 안 들어 이런 말이네. 임금이 더욱 노하셔 가로되 내가 윤지경 따위를 제어 못할 것 같으냐? 군부를 욕한 죄로 의금부에 가두고 또 윤현을 아빠 가두고 길래날 홀레날을 받아놓고 최홍일은 빙체를 도로 돌려줘라. 빙체를 돌려주라는 건 홀레품을 돌려주라는 얘기니까 니네 결혼 인정 안 해 이런 말이네.
하시니 윤지경 부자가 옥에 갇히며 원통해하면서 말하기를. 벌써 잡혔네? 신의 자식이, 그럼 이건 유년의 대사네. 망령되어 상의를, 임금님의 뜻이겠죠? 상의를 불복하와 범죄 이렇듯 하오니, 임금님의 뜻을 어긴 것은 범죄와 같은 것인데 부자를 함께 죽이셔도 마땅합니다. 최웅일에 따른 지경의 아내고 신의 며느리우니 전하의 성덕으로 신자의 일륜을 잇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윤현도 어떻게 하는 거야? 결혼 파혼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최씨 비록 미약한 여자지만 천은 을 감축하와 화산의 풀을 맺어 성덕을 갚을 것입니다. 신의 부자가 충성을 또 다할 거고 결혼을 허락해준다면, 인정해준다면 신은 충성할 거고, 아마 최씨 여자는 당신을 위해서 걔도 뭐 한다고 그러지? 성덕을 갚을 겁니다. 북원성상은 있게 헤아려주세요. 고문대가의 재량을 간택하셔서, 재량 봤더니 훌륭한 남자들이잖아. 다른 남자를 선택하셔서 만복을 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말고 딴 사람 하래 결혼을 시켜요. 이런 말이네. 임금이 답하여 가로되, 내 아는 바유건을, 경의 부자가 한결같이 나를 기망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인간 대사에 연고가 있어 퇴혼하는 일이 왕왕 있거늘. 파혼하는 거. 처녀를 재량 훌륭한 남자들 택하여 맡기게 하면 지경의 방자함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아까 윤현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임금님께서 다른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는 뭐랬어? 최연화를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라 이렇게 얘기했네. 자, 그랬더니 하니 윤공이 어쩔 수 없어 하더라. 양사, 다시 동그라미 쳐볼게요. 양사는 거기 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사헌부와 사관원이라고 그랬죠. 양사가 함께 글을 올려 가로되, 신들이 듣사오니 윤지경이 최웅일의 사위로 부르나이다. 혼인이라는 것은 왕법이 위험하긴 하지만 양가에 상의할 것이거늘, 양가의 약속이거늘, 유년의 부자를 가두시고 퇴체하라 하신 하교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누구 편이야? 바로 누구 편이지? 윤지경 편이겠네. 그죠? 우리 편은 뭐야? 임금이 양사를 그러니까 파직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홍문간 동그라미 이어서 가로되 홍문가에 다시 따져요. 혼인은 길사이오니 신랑과 그 다음에 사장을 가두심이 크게 옳지 않습니다. 이에 임금이 그럼 놓아주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까 양사의 의견은 거절했고요. 홍문관 거는 수용해줬네. 하교하사 길이를 정하라 하시니 수십일이 격하였는지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윤현이랑 얘를 가두지는 않을 테니까 일단 결혼식 날짜는 정해와 이렇게 했나 보죠. 임금이 가로되, 지경이 죄가 중하긴 하지만 길일 전에, 결혼식 전에 관면이 있으리라. 관직을 또 높여주네요. 왜냐면 급을 좀 맞춰야 되니까. 하시고 은교를 내리시니 지경은 어쩔 수 없이 입공했답니다. 관직은 높아졌습니다. 하루는 최씨의 집에 이르러 최공 부부가 서로 볼 때, 오히려 저는 초점을 여기서부터, 하루는 요 뒤쪽에 포인트를 좀 줘. 그래서 그 뒤부터 지금 우리 필기했던 요 후반부 여기까지 포인트를 좀 줘줘. 최씨의 집에 이르러 최공 부부가 서로 볼 때 부인은 눈물이 비와 같이 흐르고, 왜냐면 딸이 있는데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공도, 그럼 이 공이 뭐야? 바로 최공일이죠. 그러니까 최홍일이겠지? 역시 슬퍼 탄식하여 가로되, 상명이, 임금의 명이 퇴체하라 하시니, 파혼하라고 하니, 여하는 규방에 늙기도 정하고 또한 내 어른 재상으로 군명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홍일은 유교적인 충을 또 갖는 거네. 딸애가 불쌍하긴 하지만 임금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어. 이런 얘기네. 그래서 생이 애원하여 가로되, 이 생은 누구겠어? 생은 윤지경이겠죠. 윤지경. 그러면 얼굴 좀 볼게요. 공이 가로되, 공은 최공이겠지? 불가한다. 하지만 네 아내니까 잠깐은 보고 가라. 하며 소저를 부르니 소저가 명을 받들어 전당에 이르러
부인 곁에 앉아 부끄러움을 띄어 사색이 태연하여 아는 듯 모르는 듯하고 아리따운 태도가 달 같아 반가운 정이 일어나고 어진 태도가 약한 기지를 대함에 마음이 깨끗해지는 듯했다. 뭐야 이거? 둘이 만났다는 얘기고 공의 부부가 더욱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데 얘네들을 떨어뜨려야 하니까 되게 슬픈 거겠죠? 돌아가기를 잊고 앉았으니 공이 여아를 들여보내고 생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10분 다 이르니 생이 부득이 돌아와 병이 되어 식음을 패하더니 길일이 다다라. 결혼식 날 있죠. 연성공주와의 길일이겠죠? 행려할 때 옹주의 고운 얼굴이 전혀 없고 포독하고 인자함이 없음이 외모에 나타난지라. 얘는 원래 좋은 애로 나오지 않아요. 아주 나쁜 애로 나옵니다. 성격 드러운 애로. 생이 더욱 불쾌하여 띠를 끄르지 아니하고 밤을 새웠답니다.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다음날 아침에 입걸하여 무난하니 임금이 웃으며 가로되. 임금은 어떻게 해서 결혼이 무사히 끝난 걸로 아는 거야. 네가 죄를 크게 통한하더니 이제 자식이 되니 기쁘구나. 결혼했으니까 넌 이제 내 사위가 됐구나. 이런 말이겠죠. 하시고 즉시 부마의 관교를 주시니 웃고 끊어 밭자와 개 하에서 사은하고 귀인을 보니 극히 교만하고 표독하다. 이 귀인은 누구냐면 박씨, 옹주의 엄마. 교만하고 표독하니 더욱 모군이 성연하더라. 박귀인이, 얘가 엄마, 옹주 엄마. 부마의 미려한 풍채를 사랑하고 더욱 기뻐한답니다. 기뻐했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잘생겼나봐, 윤지경이. 부마가 집에 돌아와 대문에 들며 하인을 명하여 가마를 산산히 깨치고 들어와 소매 속으로부터 부마의 관교를 내어 땅에 던져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너는 내 사위다 라는 일종의 그 표시를 줬는데 그걸 부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혼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윤공이 크게 책망하여 가로되,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윤현이 이게 어인 일이냐. 임금이 주신 교지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면 이건 불공한 일이다 하고 또 다일렀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사를 좀 찾고 문제도 한번 좀 슬쩍 풀어볼게. 시간이 없으니까 유사를 먼저 하고. 자, 첫 번째는 이 혼사장애를 찾아야겠죠. 혼사장애 모티프가 나온 놈을 찾자. 이생규 장전도 있고요. 자, 일단 거시기가 쓴 거시기인데 요 놈은 초성이 여섯 글자입니다. 액자식 구성이고 제목이 6글자야. 맞춰봐.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깥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액자식 구성이니까. 누가 있냐면 유영이라는 선비가 있어요. 유영이가 책을 막 읽다가 잠이 들 겁니다. 근데 하필 어디서 잠이 드냐면 수성궁 터에 혼자 가요. 임금이 살았던 수성궁 터에 가서 술을 먹다 술을 마시다 잠이 듭니다. 술을 마시다 잠이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 이야기로 들어가야겠죠. 안 이야기는 누구냐면 우리 임금 중에서 안평대군이 있더라고요. 안평대군. 근데 안평대군의 글친구가 있는데 걔가 누구야? 김진사입니다. 안평대군의 글친구가 김진사야. 그래서 얘는 글친구 서로 시짓고 열심히 놉니다. 그런데 안평대군이 김진사를 데리고 왔더니 궁궐에서 이제 궁녀들 데려와서 이제 시킵니다. 궁녀를 데리고 와서 얘야 너는 오늘 이 김진사를 모셔라 합니다. 걔가 누구야? 예쁘네. 그렇죠. 예쁘겠죠. 안평대군이 9명의 예쁜 궁녀들을 뽑아요. 그래서 우리의 궁녀 거시기를 모시게 합니다. 둘이 봤더니 첫눈에 반합니다. 너무 예뻐요. 여자애가 봤을 때도 너무 잘생긴 남자입니다. 첫눈에 반해요. 근데 이거는 안평대군의 궁녀니까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이 궁녀들은 모두 다 안평대군의 소유죠. 그죠? 일종의 소유잖아. 어찌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김진사가 아주 용하다라는 무녀가 있어요. 그래서 무녀한테 갑니다.
아주 용한 무녀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녀한테 얘가 딱 갑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없이 가요. 무녀가 얘를 봤더니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얘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김진사는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갑니다. 다음날 김진사가 다시 방문해요. 그랬더니 무녀가 어떻게 하냐면 목욕 재개하고요. 예쁜 옷 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야, 김진사가 야, 너 내가 왜 온지 몰라? 너 이렇게 용하다며. 내가 온지 몰라? 라고 해요. 그때서야 무녀가 아이고 꼬시려는 게 안 되는구나 라고 알아요. 그래서 점괘를 봤더니 아, 너 궁녀 사랑하고 있지? 라고 알아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혹하다가 결국에는 김진사를 도와주게 되는데요. 근데 얘기합니다. 너 걔 사귀면 3년 안에 죽게 된다. 괜찮아, 난 사랑이 중요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뭘 전달해줘요? 편지를 전달해주면서 둘이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콩달콩 얘기하는데 여기에 김진사 밑에는 특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일종의 도움이죠. 얘가 도와주는 거야. 그 다음에 궁녀 8명, 궁녀들 총 9명 중에서 8명이 도와줘요. 그래서 특과 만나서 걔네 약속 잡습니다. 오늘 빨래터에서 만나기 하고 빨래터에서 만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해서요? 김진사와 우리 땡땡이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끔 도와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요 특이라는 놈,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무녀도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였죠. 처음엔 유혹을 했지만. 하지만 얘네들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 깨져? 그렇죠. 얘가 바로 뭐야? 신분의 차이죠. 궁녀는 어떻게 해서 임금의 여자죠. 그러니까 김진사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알아챘냐면요. 안평대군하고 김진사랑 시집기 놀이를 하는데 김진사의 시가 너무 슬픈 거야. 야, 너네만 명색이 임금 친구를 뒀는데 왜 이렇게 슬퍼해? 내가 다 해결해줄게. 어떤 놈이 널 그렇게 건드렸어? 라고 했더니 김진사가 몰라도 된다.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고서 헤어져요. 그래서 안평대군이 9명의 궁녀를 데리고 시집기 놀이를 합니다. 근데 시를 졌는데 얘 시가 이상하게 아까 얘 시와 너무 똑같은 거야. 너 이 시 어디서 내가 많이 봤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요? 우리 땡땡이가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자살해요. 자살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요? 얘가 남은 재산은 어떻게 해서요? 김진사에게 모두 다 몰빵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특이 그걸 가지고 도망가요. 그래서 김진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스님에게 기도합니다. 특이를 죽여버리세요. 했더니 특이가 벼락 맞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절을 세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얘도 죽었고 김진사도 결국 죽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유영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였죠. 근데 이 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김진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요. 또는 뭐냐면 우리의 주인공 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시 바깥으로 나오면 뭐가 나올 거냐면 이제 유영이가 왔더니 꿈에서 깨야죠. 유영이 꿈에서 깹니다. 꿈에서 깼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기록한 책이 있더라고요. 기록한 책이 있어서 여기저기 떠들면서 이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수성국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수성국 몽유록입니다. 사실은 뭐로 더 잘 알려졌냐면 뭐로 알려졌어? 운영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운영전. 그러니까 얘가 누구겠어요? 얘가 운영이었어요. 오히려 운영전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요. 수성국 몽유록보다는 운영전으로 더 잘 알려졌고 때의 경우에 따라서는 유영전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수성국 몽유록이나 운영전이나 유영전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 더 해보자. 사생기유전. 아니야, 싫어. 그건 한 거잖아. 자, 하나 더 한번 해보자. 하나 더. 어디? 자, 이건 적각 모티브를 가진 건데 전반부와 후반부를 좀 알아볼게요. 힘들다. 우리의 백산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백산군은 관직이 무척 높아요. 하지만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백산군과 정씨 사이에선 그게 걱정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래서 기도를 드려서 하나이가 태어납니다. 걔가 누구야? 걔가 백씨겠죠? 얘 이름은 뭐게요? 얘는 백선군입니다. 백선군이 태어나. 선군. 그래서 태어나요. 백산군, 백선군. 또는 어떤 책에서는 이건 백상군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얘가 태어납니다. 얘가 태어났는데 얘가 무척 똘똘합니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항상 선이 들어오는 거야. 잘생겨서. 그 다음에 시험을 봐도 장원급제를 내버렸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선이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선녀가 뿅 하고 나옵니다. 이 선녀는 누구겠어요? 유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있죠. 제목 쓸 뻔했어. 선녀이죠. 얘가 원래 이 백선군과 선녀는 하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인간생을 쫓겨났거든요. 근데 3년만 더 있으면 얘네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놈이 자꾸 딴 여자랑 자꾸 미팅을 하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 선녀가 백선군의 꿈속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꿈에 짠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첫 번째, 너는 원래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선인데 비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빡쳤어요. 그래서 내보낸 거야. 그래서 너는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잠깐 내려온 거다. 근데 우리가 죄값을 3년만 더 치르면 죄값이 끝나. 그럼 옥황상제가 너와 나를 결혼시켜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 후 너는 나와 결혼한다 라고 합니다. 자, 3년 후 나와 결혼 예정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뿅 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백선군이 그 꿈속에 봤던 그 선녀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 걔를 다시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없죠? 상사병에 걸려요. 어떤 예쁜 애가 와도 안 돼요. 얘가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녀가 이렇게 봤더니 직접 찾아갈 수는 없고, 왜냐면 3년 후에 만나라고 해야 돼. 그 전에 만나면 안 되니까 이런 척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일단 저러다 죽으면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녀가 첫 번째 뭘 보내줄 거냐면 요즘 식으로 말하면 전신 브로마이드, 등신대를 보내줍니다. 자신의 얼굴 모습을 똑같은 전신 브로드마이드 화상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너 나보고 싶을 때마다 이걸 봐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사병 걸린 얘가 백선군이 그 선녀를 보고 싶을 때마다 이 화상을 쳐다봤는데, 이건 일종의 등신대입니다. 등신대, 자신의 신체 비율과 똑같은 크기로 놓는 사진이잖아. 근데 이거는 사진은 사진이잖아. 현실에서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또 시름시름 알아요. 처음에는 잠깐 건강해지는 듯 하더니 또 시름시름 알아요. 어떡하지? 그래서 얘가 그러면 일단 나는 갈 수 없으니까 일단 그냥 급한 대로 매월이 네가 가서 쟤 좀 모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이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매월이를 보낸다는 건 일종의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일종 그냥 네가 데리고 살고 있어라. 이상하다. 이것도 이상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네가 일단 에피타이프. 일단 네가 일단 모시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아씨의 명령이니까 제가 그러면 성심성의껏 모실게요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백선군과 또 매월이가 그다음 밤마다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나누긴 하지만 이것도 잠깐 있다가 또 실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또 시름시름 알아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직접 가야 되나?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막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얘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목소리는 들려줄게. 그러니까 옥년봉으로 목소리는 우리 만나면 안 되니까 목소리만 들려줄게 해서 옥년봉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백선군이 목소리만 듣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목소리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어떻게 했어요? 힘을 내서 방으로 침입합니다. 그래서 동침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동침을 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자식이 누구냐면 동춘이와 춘행인가? 앵춘이. 앵춘인가? 앵춘이하고 동춘이. 이상하다. 어쨌든 간에 일남 일녀를 낳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 세상으로 온 거죠. 이제 더 이상 얘는 어떻게 해서 옥황생자가 시킨 3년 후에 만나라는 걸 어기게 됩니다. 이거 혼나겠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볼게요. 자, 후반부로 갔더니 이제 백선군이 아내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뭐 당연하겠죠. 그죠? 이 선녀를 되게 좋아하겠죠?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되는데 이름을 안 쓸게요. 그런데 아빠가 백상군이 야, 너 미쳤냐? 너 지금 남자가 과거를 봐야지 왜 안 보냐? 싫어요. 저는 부인과 함께 살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이런 미친놈아 해서 과거를 응시하라고 합니다. 과거 응시하라 라고 얘기해요. 말 안 듣다가 선녀가 남자로 태어나면 입신양명을 해야죠. 과거 응시하세요 라고 합니다. 과거 응시하라고 해요. 싫어. 나는 부인과 늘 한평생 살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데 빨리 꺼지세요. 그래서 이제 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백성군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밤만 되면 돌아옵니다. 왜냐면 손녀가 보고 싶으니까 밤마다 돌아와서 하룻밤 자고 가요. 그 다음 또 쭉 가다가 밤이 되면 또 그리워서 오는 거야. 이걸 누가 보냐면 누가 보겠냐? 걔 누구야? 매월이겠죠? 매월이는 평소 얘를 어떻게 했어? 사실은 얘가 매월이를 보낸 거잖아.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얘가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이 발휘됩니다. 질투. 그래서 매월이가 백산군에게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남편이 과거 보러 갔는데 여자애가 딴 남자랑 바람 폈어요. 모함을 해요. 이런 나쁜 여자야 라고 하겠죠. 그래서 백산군이 매월이와 잠복을 합니다. 근데 매월이는 어떻게 해서 딴 남자를 어떻게 해서 모의를 하죠. 그래서 남자가 후다닥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요. 선녀가 봤을 때는 너무 억울하죠. 그죠? 그 억울함에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함에 자살을 합니다. 억울함에 자살을 해요. 그래서 칼을 가슴에 꽂고 죽었는데 그러면 시체를 치워야 되잖아. 시체가 안 움직여요. 칼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방에 그대로 누워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백선군은 꾸역꾸역 가서 뭐 해요? 장원급제를 합니다. 장원급제를 해요. 장원급제를 해서 집으로 오는데 아빠가 갑자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중간에 마중을 나온 겁니다. 얘가 안동 사람인데 한양에서 안동으로 내려가는데 중간 대전쯤에 와서 이미 마중을 오는 거야. 백상군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요. 그런데 백성군의 꿈에서 누가 나타나? 꿈에서 선녀가 나타납니다. 오빠 미쳤어요. 빨리 와요. 나 억울함을 해요. 또 억울함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꿈도 이상하고 아빠가 마중을 온다는 것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빠를 제끼고 먼저 갑니다. 먼저 갔더니 어떻게 해서 아빠는 뒤따라오고 못 쫓아와요. 그걸 봤더니 어떻게 해서 거기에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끌어안습니다. 아니 네가 왜 자살을 했냐 죽었냐 해요. 그랬더니 움직이지 않던 시체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칼을 쑥 뽑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아니야. 뽑았더니 파랑새가 날아가죠. 파랑새가 3마리가 나옵니다. 파랑새 3마리가 후룩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뭐라고 해요? 매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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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백선군이 이런 매월이를 문초를 하죠. 너 사실대로 말하면 네 목숨은 살려주겠다. 정말 저 살려줄 거죠? 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지만 백선군이 죽여버렸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죽여버렸더니 어떻게 해서 다시 선녀가 부활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준비했던 두 번째 부인 임씨 부인과 우리의 첫 번째 부인 백선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뭐야 이거? 김시슬이 썼네. 아니요. 우리 미상 선생님이 쓰셨어요. 이거 그건데. 진짜 아는데. 자, 초성? 네. 장정. 아는데. 여기는 맞아요. 진짜 아는데. 뭔데요? 뭐뭐? 여자전. 낭자. 수경낭자전. 그렇죠. 수경낭자전이었습니다. 수경낭자전. 그렇다면 얘가 누구였어? 얘가 수경이었어요. 얘가 수경낭자전이었고요.
한번 체크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까? 천천히 쉬세요. 아니야, 하나 더 하고. 자, 그 뒤에 쉬어도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좀 요것도 한번 나눠볼게. 전반부는 애정소설이고, 후반부는 영웅소설에 가깝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TV 드라마로도 많이 패러디 되었는데, 볼게요. 누구냐면, 우리의 주인공, 땡땡땡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 추양대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얘는 여자야. 그런데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뭐 하고 있어? 동문수학을 합니다. 동문수학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동문수학 중이야. 같이 공부를 하는 거야. 옛날에는 서당은 남자만 배워야 되잖아.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야, 자기는 여자니까 못 가니까 얘가 남장을 해서 간 거야. 다 남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우리 땡땡땡이가 이 취향대를 볼 때마다 너무 예쁜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합니다. 미쳤지, 내가 왜 남자를 사랑하지? 내 병신인가 봐. 막 계속 자해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목욕이 아니라 물놀이 하러 가죠. 물놀이, 개울가에 물놀이 하러 가는데 취향대 안 간다는 거야. 시원하게 우퉁 벗고 우리 물놀이 가자라고 해요. 안 간대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갑니다. 억지로 끌고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취향대가 당연히 물가에 안 오겠죠. 나머지는 다 우퉁 벗고 들어갔는데 얘는 우퉁 벗고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겠지. 그래서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이 주인공이 봤더니 물놀이 하다 이렇게 언뜻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또 자책을 합니다. 내가 미쳤지. 왜 내가 왜 내 남자를 좋아하지? 이상해졌나? 막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흘러서 여름이 됩니다. 한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취향대가 공부하고 있는 그 서당에서 잠이 듭니다. 누워서 자는데 우리 주인공이 이렇게 봤더니 뭐 어떻게 돼요? 가슴이 볼록한 거야.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만져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주인공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해? 그렇죠.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남자라고 해서 자책을 했었는데 가슴이 볼록한 걸 봤더니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얘가 여자였구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가 드디어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 남자이면 어떡할 뻔했냐. 너 여자라 너무 다행이다. 라고 해요. 근데 취향대도 싫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건 아니잖아.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돼. 그래서 내가 부모의 허락을 맡으러 올게. 그래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갔는데 이 취향대의 이 집안에서는요, 당시에 심의량이라는 애가 부자예요. 그래서 얘와 뭘 준비하고 있어? 정략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안과 집안끼리 결혼하는 거야.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이 결혼식 준비 때문에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직접 찾아갔더니 안 만나게 합니다. 못 만나게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얘랑 다른 남자랑 시집을 갈 거니까 이는 심씨의 여인이니까 너 만나면 안 돼라고 해요. 상사병이 걸리죠? 상사병이 걸려서 우리 주인공의 아버지가 직접 갑니다. 우리 아들이 죽는다니 한번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안 됩니까? 했더니 이 심씨 집안하고 추씨 집안에서 반대합니다. 무슨 소리냐? 얘네들끼리 결혼하는데 외간 여자를 왜 보냐 해서 반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집에 딱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죽어서 이 아빠가 빡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도사 찾아가나? 취향대 집 앞에다 묻어놓습니다. 취향대 집이 이렇게 집이 여기 있으면 요 앞에다가 자식을 묻어놔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가마를 타고 어떻게 해서 시집 가는 순간 볼 수밖에 없죠? 없던 무덤이 있으니까 취향대가 물어보는 거야. 저건 뭐냐? 여차 저거요. 아이고 합니다. 취향대와 심의량이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치르려고 하는데 심의량이 첫날 밤을 치르려고 하면 하늘에서 신선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 돼. 떨어뜨립니다. 다시 심의량이 도전! 또 와요. 내려와서 안 돼 하고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밤새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량이 지쳐요. 그래서 잠이 듭니다. 그날 아침에 취향대가 어떻게 했어요? 요 무덤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제사라도 치러줘야겠다고 했는데 심의량은 그것도 반대입니다. 너는 내 여잔데 왜 딴 남자한테 제사를 지내냐 해서 반대해요. 심의량이 일어나요. 그래서 불이렇게 쫓아옵니다. 쫓아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쫓아왔더니 얘가 어디로 갔어?
이게 무덤이 찍 열리더니 어떻게 써? 이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쑥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생매장이 됩니다. 이렇게 생매장된 것을 심의량이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써? 그래서 안 된다 해서 무덤을 파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인공 멀리 떨어뜨려서 어떻게 써? 여기에 묻어놓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손이 자라서 손이 만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심의량이 여기를 다 파버려요. 다 파버려. 그래서 더 멀리 묻어놓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계속 자라다가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포기해라. 그래 더러워서 피한다. 여기서 심의량이 포기를 해요. 그랬더니 얘네 둘이 다시 부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는 사랑 얘기가 아니고 우리 땡땡땡의 영웅소설입니다. 영웅적 면모가 나와서요. 아 우리 나쁜 놈들을 물리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지? 알긴 아는데. 우리 주인공을 알면 되죠. 초성? 20일? 어이, 어? 20획 아니에요. 뭘까요? 양생? 사사부. 양산백. 양산백전이었습니다. 양산백전. 그래서 요 놈은 앞부분이 전반부의 사랑 얘기고요. 사랑 얘기고, 혼사 장애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뒷부분은요, 양산백의 어떤 영웅적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냐면 양산백, 여기도 누구냐? 양산백에 해당되겠죠. 예. 자, 그러면 문제 28, 29, 30, 31. 선생님, 오늘 숙제 지정이요? 출발.